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로수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했던 연설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생전 연설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왜 많고 많은 버스들 중 6411번이었을까요? 오늘은 노회찬 의원의 6411번 연설과 그가 탔던 그날의 6411번 버스를 다시 한번 만나보려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내린지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2010년 4월 13일 노회찬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당시 함께하는 새벽 첫차라는 슬로건을 걸고 6411번 버스 첫차에 올랐습니다. 당시의 요금은 1,000원, 교통카드로는 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버스들 중 노회찬 의원은 왜 6411번 버스를 탔을까요? 노회찬 의원의 일대에서 6411번 버스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였습니다. 당시 노회찬 선거본부 대표 비서실장이신 오재영님에 따르면 6411번 버스는 구로에서 출발해 강남에 도착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커 꼭 6411번 버스를 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구로공단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가 된 지금 구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노동자들의 일터인 곳입니다. 그리고 강남은 한국의 부와 가진 자들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상징성이 있기에 노회찬 의원이 6411번 버스를 탄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록들을 토대로 저는 11년 전 그날 노회찬 의원님께서 타셨던 6411번 차량을 복원해보려 합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노회찬 재단에서 받은 사진들을 기반으로 당시의 광고, 행선판, 요금표 등의 복원 작업을 진행하였어요. 내부에 붙은 당시 요금표나 광고, 의자의 모양 등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누구나 사진을 찍기 쉬운 지금도 버스 내부 구조나 광고물을 상세하게 촬영한 사진은 흔하지 않아요. 하물며 2010년 당시의 버스 사진을 찾기란 정말 쉽지가 않았고 이런 과거의 모형을 제작할 때 제일 어려운 건 언제나 자료조사였어요. 하지만 정치인이 버스를 탔다는 거 하나로 한 시대를 대변하는 당시 버스의 내부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다는 게 무척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도면 작업을 완료했다면 모형을 출력합니다. 외부와 내부 합쳐서 A4 18장, A3 3장, 총 21장을 출력했습니다. 모형 크기는 24분의 1, 실제 버스를 24배로 줄인 크기입니다. A4로 뽑은 도면은 커팅기로 잘라줍니다. 미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르는 선을 입력하면 출력한 용지에 있는 가이드선에 맞춰 커팅기가 도면을 자르는 구조입니다. A3로 출력한 도면은 크기가 커 커팅기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스티커 용지에 출력을 했고 하드보드지에 도면을 붙이고 잘라줍니다.
양쪽 벽을 세우고 바닥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구조를 잡아줍니다. 운전석 의자와 페달, 기어봉 등을 제작해 붙여줍니다. 의자를 제작합니다. 모형을 제작하다 보면 의자 작업이 제일 지루한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나씩 의자를 제작합니다. 버스 안에 들어가는 기둥 역시 종이로 제작합니다. 커팅기로 부품을 자른 다음 풀로 여러 개 붙여 튼튼하게 제작해줍니다. 손잡이도 같은 방법으로 제작합니다.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해야 하는 의자, 손잡이가 제일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의자, 손잡이, 기타 내부 부품들을 차량의 차체에 하나씩 붙여줍니다. 내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천장을 붙여줍니다.
천장 내부의 모습과 천장 외부의 둥글둥글한 형태를 신경 쓰며 만들어줍니다. 천장 작업을 완료하면 내부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됐다면 바퀴를 붙입니다. 예전까지는 종이로 제작한 바퀴를 사용했는데 이번 모형은 처음으로 기성품 바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 조명 작업을 진행합니다. 조명 작업을 완료한 내부 모습입니다. 이제 좀 진짜 버스 같지 않나요? 이제 내부 작업을 완료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 디테일 작업을 진행합니다. 버스 외부의 둥글둥글한 형태를 위해 모형을 깎고 사포로 한 번 더 갈아줍니다. 그리고 따로 출력해둔 곡선 부분에 부품을 붙여줍니다. 앞, 뒤 모두 똑같게 진행합니다. 샤프심으로 만든 와이퍼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부속품을 만들어 붙여줍니다. (10년) 전 당시에 사용되던 요금통, 거스름돈, 교통카드 기계 등을 하나씩 붙여줬습니다. 내부와 외부에 사용되던 당시의 행선판도 하나씩 붙여줍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형식의 행선판과 공익광고물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미러를 붙여주고 당시 차량에서 사용되던 번호판까지 붙여주면 모형이 완성됩니다.
새벽 4시 10분에 대림동에서 버스를 탔는데 종점이 개포동까지 왔습니다. 5시 40분이 지금 시각이고요. 1시간 반 걸렸습니다. 흔히들 새벽 첫 버스 하면은 승객이 별로 없고 텅텅 빈 버스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새벽 첫 버스가 타자마자 승객이 완전히 만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을 만들고 있는 분들, 서울을 떠받들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새벽에 힘든 출근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뒤 투명인간들과 함께하기로 한 노회찬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오늘도 6411번 버스는 수많은 투명인간을 싣고 달립니다. 류한별의 종공방 류한별이었습니다.